자, 공수처에 오늘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는 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에는 뭐 심 총장에 대한 건은 요거 말고도 고발이 좀 되어 있는 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수처에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공수처와는 별개로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저희 외통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사실 외통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저희 국회의원님들이 좀 모여서 공익감사 청구식으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채용과 관련한 시스템이 쭉 진행되는 걸 봤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느슨해졌더라고요. 네. 이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무직 관련한 특히나 이런 부분은 공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이거든요. 정년이 보장되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이제 감사원에 뭐 요청을 해봤자 거기가 뭘 할까 이런 고민도 있고. 아니 뭐 중앙선관위는 또 탈탈 털었더라고요. 아니 또. 근데 이쪽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공수처는 또 워낙 검사 자체가 적으니까 수사하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쟤들이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예를 교착 국면 같으면 오히려 아예 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걱정이다. 그런 공수처가 지금 이제 공수처 검사가 너무 부족해서 일거리는 많은데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미 또 요청을 정부에다가 한 상태인데 뭐 안 해주고 있죠. 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에 산불이 이렇게 막 번지고 있었는데 주불이 진화되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다행이네요. 자, 산불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이 일단 진화되었다. 천만 다행이고요. 거의 95% 정도 됐다고 네. 얘기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성금도 모으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아마 성금을 모을 텐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요. 그 집을 잃고 생명을 잃었던 분에 대해서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다 함께 나서서 또 국난을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재명 무죄 내 일인 것처럼 매우 기쁘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려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번 조기 대선이 올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조국 대표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다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탄핵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국 대표가 이렇게 편지를 준 것은 전체적으로 야권이 통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6시까지 기다려보면 이제 근무 시간 6시까지거든요. 4시 보통 2시에 이제 평일을 시작하면 4시 정도에 끝이 나는데 오늘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그쪽에 공보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주말에 압박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는 월요일쯤에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긴 한데 자, 그것도 굉장히 약한 거죠. 의원님 보시기에는. 월요일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 같으면 금요일 날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네. 그럼 오늘 안 하면 월요일도 안 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의원님께 드리는데 화요일까지도 민주당이 아무 결정을 못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다. 네, 그럼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3월이라고 하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3월을 넘기면 안 된다. 4월이 되는 순간 이거는 다른 상황이 네. 펼쳐진다. 그것은 저희 이제 당에 있는 뭐 의원님들뿐 아니라 뭐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국민들의 그 분노를 다 안고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오히려 최근에 22대 국회 민주당 분위기 보면 선수가 의미가 없다.
뭐 다선이든 중진이든 다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초선처럼 뛰고 있어서 네. 정말로 21대 국회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탄핵 국면 마무리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한정희 의원님이 아예 머리띠를 묶든 아니면 가장 정말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던 다선들이 나서서 초선은 사실 굉장히 강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다선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치고 나오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서서 정말 저들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 도보행진 그다음에 헌재 앞에 시위 이런 것들도 뭐 도보행진 저희 사선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헌재 앞 시위는 삼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광화문에 저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천막 당사를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유지를 하자라고 해서 철롱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파란비님께서는 국민 파업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한정희 의원님. 국민 파업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자세로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 싸워줘야 한다. 저는 국민 파업은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네. 보고요.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31일, 4월 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난다. 여기에서 압력을 이제 굴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압력을 수용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리거나 4월 1일까지 가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뭔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4월 1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광장의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3월 27일 날 세상을 멈추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고 민주노총부터 시작을 해서 총파업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결심하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냐면 정부를 셧다운 시키자. 헌재를 셧다운 시키자. 여기까지 광장은 이제 여기까지 큰 범주로 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광장의 흐름이 근데 광장 흐름이 전체 흐름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적어도 일요일 날 저녁 또는 월요일 날 오전 중에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액션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본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의 시점이 존재하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막 하면서 맞습니다. 대중들의 힘과 예. 같이 가면서 맞습니다. 이게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체 국민과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게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진짜 결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전 거기에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든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이든 저는 압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은 좀 뭔가 좀 방심한 틈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요일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전체 뭐 의원님의 연설명이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국회의장님하고도 좀 하셔서 적어도 일주일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일주일 4월 4일, 우리 4월 4일이 마지막이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국민과 함께 저희 윤석열 탄핵을 파면을 완성할 거야. 좀 이런 정도의 플랜을 주면서 솔직히 분위기를 좀 끌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A, B, C, D, E 플랜. 네, 그렇죠. 다 예, 있겠죠. 맞습니다. 뭐 말씀하시지 제가 이제 못하는 거죠. 뭐다 말씀 못 드리지만 뭐 다 말씀을 예. 하시는 것처럼 또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뭐 다 컨틴전시 플랜을 예. 안 짜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거칠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국회 내에서는 거대 야당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지금 이끌어가야 하는 정당이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정돈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국민들께는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